안녕하세요, 문화인 여러분들. 개봉 첫날 영화를 보고 말씀드리는 아저씨 개저씨입니다. 오늘 본 영화는 최국희 감독의 국가보도의 날입니다. 11월 28일 수요일날 개봉했고요. 이 영화는 IMF를 다뤘다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았지만 출연진이 꽤 화려해서 또 주목도가 높기도 했습니다. 김혜수, 허준호, 유아인, 조우진, 그리고 프랑스 배우 뱅상 카셀, 모니카 벨루치의 전 남편이기도 하죠. 이 출연하고 있고요. 조연진도 꽤 화려합니다.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류덕환과 써니의 박진주, 권혜요, 조한철, 악역이 잘 어울리는 김홍파 아저씨도 또 나옵니다. 영화는 한국의 IMF를 맞기 직전의 상황을 그립니다.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에이스팀이라고 하는데요. 그곳의 팀장인 한시연은 한국이 곧 망할 지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총장에게 보고합니다. 이에 재정국 차관과 경제수석 등이 모여 비공식 대책팀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.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려는 사람, 두 번째는 IMF를 끌어들여 가진 자들의 세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사람, 세 번째는 위기에 베팅하는 사람, 네 번째는 아주 평범하게 그냥 망하는 사람.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. 저는 이 영화의 완성도에 만족한 편입니다. 사실 이게 만들자면 눈물 콧물 쥐어짤 만한 이야기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윤재균이나 김용화 같은 감독이 만들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. 촌스럽네 어쩌네 해도 눈물 코드는 항상 필승 카드니까요. 솔직히 뭐 신과 함께 같은 게 그렇게 막 대단히 잘 만든 영화라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. 국제시장은 또 어떻습니까?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 사람들은 우는 거 좋아해요. 스크린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날 울려주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.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된다고 평생 듣고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국가부도의 날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티가 납니다. 그런 상황으로 빠질만 하면 다른 플롯으로 카메라를 옮겨버리죠. 이런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관객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빅쇼트나 마진콜처럼 세련되게 잘 빠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한국화 했는데 그냥 그나마 좀 그 찐득찐득 질척질척한 게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기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눈에 띄게 잘하는 건 재정국 차관 역을 맡은 조우진입니다. 정말 밉게 연기를 잘했는데요. 그런데 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. 악역이 좋으려면 또 그래야 되거든요. 아마 자신이 상위 1%, 한국의 최상류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 사람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이 사람은 외환위기를 빌어서 한국을 다시 만들려고 해요. 노동자, 서민들이 정치인, 상류층에게 말조차 걸 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. 그렇게 계급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은 거죠. 이 역할의 실제 모델은 이명박 정권 때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강만수입니다. 리만 브라더스라는 또 별명도 있었죠. 그리고 유아인인데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위기를 캐치하고 역배팅하는 역할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하건 말건 돈이나 생각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나라가 망하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? 일제시대 마냥 침략이라도 당하면 총이라도 들고 나갈 텐데 나라가 빚을 져가지고 국제금융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돈이라도 왕창 벌어 튀면 그게 장땡인 거죠. 유아인은 그런 상황을 특유의 연기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갑니다.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역할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. 이 캐릭터는 돈 많은 사람 둘을 끌고 다니는데 그게 류덕환하고 송영창이에요.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틈이 없는 3인조 연기를 보여줍니다. 상대적으로 김혜수는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려니 합니다. 김혜수라는 배우는 존재감이 워낙 강해서 어딜 나와도 좀 김혜수 같은데 이게 송강호나 김윤석하고는 또 다른 존재감이라서요. 캐릭터를 소화시켜서 자기가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캐릭터화를 해서 캐릭터가 김혜수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? 저는 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김혜수가 김혜수 했구나 하는 느낌이에요. 예.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사실 2시간 정도의 영화에 4가지 이야기를 쪼개어 넣다 보니 좀 어울렁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통화정책팀이 IMF의 원인과 사건의 흐름을 중간중간 설명도 해주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관객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그건 좀 모르겠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그걸 영화에서 하루 종일 설명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나라가 망했다는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따라가는데 무리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꽤 재밌게 봤고요. 이 정도면은 재미 면에서나 뭐 정보 면에서나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괜찮았습니다. 마지막 부분이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든 좀 피하려다가 그런 거라 뭐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. 나름대로 기름기 잘 뺀 연출과 괜찮은 연기로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영화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. 스포일러가 될까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나름 좀 뭐랄까 교훈적인 구석이 있는 영화입니다. 뭐랄까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들 하는데
그러면 안 되잖아요. 헬조선의 기원을 탐구하는 경제 스릴러라고 쓰신 시네21의 장영엽 기자님의 20자평이 상당히 와닿습니다. 재밌으니까 많이들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개저씨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